다른 청문회는 저희가 방송으로 생중계로 봤는데 특히 최순실 씨 구치소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텍스트 몇 줄로 보도로 접한 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를 전달한 매체 중에 일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 정도의 뉘앙스로 비춰질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제 최순실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에서 어떤 대화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캐치하셨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시간이었고요. 최순실에 대한 분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 최순실은 한 90분 정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습니다. 아, 연기를 했다? 예. 그런데 한두 의원만 빼고서 그 연기에 다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마치고 악수를 해주면서 힘내세요. 들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 이름 밝힐 수가 없고요.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이 최순실 말 한마디 끌어내 보려고 침을 그냥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심지어 세월호 4월 16일 날 뭐 했냐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구치소 측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구치소장, 제가 면회 전문가거든요. 진짜 웃지 마세요. 정봉주 의원 1년 제가 면회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하고 친한 김재현 의원이 4년 지금 실형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또 면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면회를 제가 100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장들이 저하고 다 알아요. 그 과장들이 저한테 기팀해 주는데, 의원님, 소장을 조져주십시오, 소장. 네. 그래서 아주 소장이 하는 이 짓을 보니까는요, 아주 과간이 아니고요.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무부 차관은 제가 추정키로는 황아묵의 그분하고 계속적으로 또 지시를 받지 않는가라는 저의 추정인데요. 그래서 구치소에 대한 그런 아주 어떤 만행에 가까운 엽기적인 행태, 그리고 제가 막 어제 소리 지르자, 박영선 의원이 찍은 거 보셨죠? 최순실 나와! 저기 최순실 있잖아. 그 바로 앞에 최순실을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목소리를 제가 질렀는데요. 뭐 내리사선의 품격보다 너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뭐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의원님. 최순실 만나는 인원에 의원님. 명단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저를 빠뜨렸어요. 이것은 최순실하고 저하고 대면을 막으려는 또 검은 손이 작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이 이 구치소 청문회는 안민석이가 제안을 했는데 안민석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의원님 거의 10분 가까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 다 썼어요. 사상, 저력하고 사선이라고. 참, 내가 어제 보니까 좀 가관이었어요. 서울구치소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감동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결을 하고 구치소랑 싸우면서 법무부랑 싸우면서 들어가는 위안을 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0여 명을. 그래서 좀 각 교섭단체별로 제안을 나눴는데, 그래서 뭐 3명, 1명씩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3명에도 못 끼더라고요.
업무가 있었어, 업무가. 아,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막상 들어가는 이제 개령을 해야 되는데, 맹단이 빠져나니까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다 뭐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정말 이 열기가 그리고 열정이 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선 의원이니까 양보한 거구나. 난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그래도 저 친구라뇨. 이 형이 당연히 또 자기를 또 챙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상 제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오늘날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에서 여기 계신 안민석 의원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2차 청문회에서 장시호 정의라고 알죠?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온 국민이 최소한 몇 천만 국민이 지켜보는데 썸을 타고 있고. 아니,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밉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짤 건데, 그래. 그렇지만 어제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참 우리 국민들 앞에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의 진상과 억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좀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 차원에서 수건방 안에서의 그런 신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아쉬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3살짜리 아이 이렇게 보살피고 비유 맞추면서 돌사진 하나 찍듯이 거의 위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화 조금만 세게 들어가면은 옆에 여성교도관에게 나 간다 그러고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처벌받아도 좋으니까 청문회에서는 이 자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 고생했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이 사이코패스 다루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살 구슬러 가시면서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살살 구슬려서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감방 청문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내세워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해주실 역할이 모레 본회의가 있어요. 그날 최순실 강제 구인 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최순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보니까 결국에는 정유라가 영린이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유라를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제가 지난번 독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를 파악을 했고, 이제서 밝히는데, 그 다음날 제가 특검을 만났어요. 만나 제가 정보를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내일이면 딱 2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올해까지 특검이 만약에 정유라를 체포하지 못하면은 특검에게 제가 주었던 정보를 다음 주에 이 교통방송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까를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이 알 정도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민석 의원의 그런 집중력이나 또 분석 기획력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저는 오늘 박수 받으시더니 저를 많이 띄워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띄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미국 텍사스주 육군병원에 4박 5일 뻗치기 결과 부대 헌병대에 잡혀간 안민석. 그러신다니까는요. 근데 그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숨어있는 조대희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 찾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월호 아이들이 저는 찾아준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베를린 스타디움의 독일 1936년에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조선 대한민국인으로서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동상을 그 베를린 스타디움에 골이 나는 지점에 이렇게 동상을 제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 사업을 우리 안민석 의원이 교문위에 계시면서 많은 또 도움을 줬었고, 그래서 그 청문회 기간이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딱 3일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많이 지쳐 있는데 인간이면은 베를린으로 가는 그 코스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안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어가는데 저 친구 원래는 비엔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한 반나절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프랑크푸르트로 가자. 간 이유는 정유라 체포하러 가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또 순진합니다. 바로 동행명령장 또 지시해서 만들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하고 영사 직원들 대기해서 사실상 지원을 했는데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차에서 하루 종일 흔히 말하는 뻗치기라는 걸. 근데 저라고. 정말 대단했어요. 저라고 사실 두렵죠. 이번에 독일에서 첫날 호텔방에 자는데 딸그락 밖에서 소리 들릴 때 두렵더라고요. 근데. 왜요? 두려움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세월호 아이들 그 바닷물 속의 그 공포만큼이나 두렵겠습니까? 세월호 부모들이 고통만큼이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으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부족한 내리사선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김성태 의원님은 정말 대인이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는 그 방송에서 그렇게 말이야, 위원장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좀 디스를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상처 보셔서, 에이씨, 앞으로 안 나가 그러면서, 야, 아니면 다음 방송 가가지고 나 좀 이렇게 좀 잘 해줘. 막.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제가 지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 저를, 명단에서 빠진 저를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깜빵 안으로 들어가서 최순실과의 역사적인 대면을 성사시켜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사회자가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하면은. 듣자 하니 너무 화목해서 못 들어주겠네요.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실제 들어가서 최순실 씨를 직접 봤더니 봐서 확인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은 사람 알 수 없는 뉘앙스라든지. 아니, 그거는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오늘 언론에 나온 거는 이야기하지 말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안 나온 거. 예. 여러분들 최순실 그러면 이제 하얀 그 남방 와이셔츠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선글라스 머리 걸친 좀 상당히 좀 체격이 있는. 체격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오가 일본 말인데 있는 여잔데 어제 실물 보고 정말 놀랐어요. 1m 한 50 개고 넘을까 말까 한 그런 체격에 또 이 깜빵하고 또 수사 검찰 조사 생활이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 예소한 정말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작은 예소한 아주머니. 벌써 그렇게 변했고 제가 과연 이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본인 당신이 죽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 수 있다면은 당신 죽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다. 나중에 그 비슷한 정유라 딸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누가 더 중하냐 이런 식의 질의를 또 동료 질문을 했을 때 딸이라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슷한 질문에서 느꼈지만은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마음이 좀 변했던 거예요. 서운함과 좀
뭐 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서운함이 있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네. 본인 변호사가 본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다. 교체해달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실제 어느 정도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나 보죠? 뭐 그거를 너무 사회자가 주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몇 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느냐? 국민들은 종신형을 다 바라고 있다. 아,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최순실이가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의원님 꼭 흉내를 내야 되나? 알겠습니다. 독일의 재산이 얼마 있는 거냐? 92년에 최초로 정윤회 최순실 이름의 유벨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제가 서류를 확인을 이번에 하고 왔거든, 독일에서. 그것마저도 그런 회사를 자기가 기억을 못 한대요. 모른다고 그래요. 독일에 그럼 돈이 얼마 있냐? 하나도 없대요. 재산 몰수해도 되느냐? 몰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몰수하라고 할 때 감정의 동요가 있던가요? 뭐 전혀 발끈한다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제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 어제 그랬어요. 자, 재산 몰수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신형 살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면은, 이게 실현이 안 되면은, 우리 국민과 국회가 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재산 몰수, 종신형 시켜봅시다. 근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본회의에서 법안을 개정해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29일 날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2016년 이제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그 지금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정원들 국회에서 채택하고 의결하면은 그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동행명령장 발부받고도 본인이 안 하면 국회 모욕죄로 최고 5년 이하 징역까지 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관 경호관들이 이 국정조사 기간만이라도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이미 이 청문회 시작하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 의결이 안 된 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국정조사 청문위원장으로서 지금 6차 청문회까지 이렇게 마친 소회를 오늘 보고 드리면서 이런 지금 관련 법들은 소관 상임위의 숙성 기간 때문에 아직 계류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국민들 이런 정서나 바람, 분노를 봐서라도 좀 이런 법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꼭 올 한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 마치고 김성태 위원장님과 제가 의장님 만나고 양당 대표 만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러면 네, 약속을 하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저 탈당하는 날인데요. 탈당하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오늘 기자회견하고 두 번째로 개혁보수신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칭 확정되나요? 이제 탈당파들이 세월호 배지 좀 달고 다니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예 그냥 안민석당 하나 만들어봐요. 아니 개혁보수신당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선의 경쟁해보자. 그 다음 세 번째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이거 오늘 폐기 선언하고요. 그리고 국가 개조를 위한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이거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면은 보수신당이 성공할 겁니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탈당을 몇 분이 하세요, 오늘? 안민석 의원은 원래 탈당 전문가 같이 보이는데 아니, 저희 야당들은 뭐 탈당, 분당, 우리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당 이름을 한 7번 바꿨어요. 뭐 제가 잘 조문해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안민석 자문해 의원은 드릴게요.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어요. 늘 비주류. 아,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 비주류. 그게 좋은 말로 이제 소장파. 그러다 보니까 사선이 되도록 정말 저분을 왜 당대표 안 시킨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박근혜 구속시키는 것만 목표니까 당대표 같은 관심 없어요. 저는 안민석 의원을 제가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순수하고 오로지 아니, 최순실의 국정농단처럼 저를 이렇게 농락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저 최순실 조카하고 너무 썸 타지 마세요. 예? 조금 있으면 아마 장시호 이 뭐 재판 판결 받고 나면은 저 친구는 틀림없이 면회 갑니다. 지금. 아니 제가 그 장시호 씨가 깜빵에 간 것도 바로 김어준 이 뉴스 이 공장장 이 뉴스 여기 토크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마저도 장시호 이름 석자도 몰랐어요. 아, 그 얘기 최순실 조카 이런 사람 있는데 검찰총장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 주죠. 제가 며칠 지니까 진짜 체포되더라고요. 그날이 그게 장시호예요. 그날이 공장장님 그날이 장시호를 체포하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촉구한 날이 10월 27일 이 방송이었어요. 정확히 10월 27일인데 오늘이 언제죠? 60일 지났잖아요. 오늘은 정유라를 즉각 체포하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몇 명 탈당하나요? 오늘 한 32여 명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늘어날 것 같다가 뉴스가 그게 아니라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사실상 아까 안민석 의원 말처럼 이 보수당은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계량에 지역 유권자나 주민들 또 그런 도의적인 절차를 갖추고 또 조금 뭐 간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나경원 것이고. 의원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다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나경원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 한 파스 쉬었다가 1월 초쯤에 이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올 거라는 건가요? 어젯밤에 사실상 제가 밤늦게 어제 들어갔는데 한 아주 밤늦은 시간인데 막 울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나경원 의원이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신경에 막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통화하면서 흐느꼈다고요? 원래 나경원은 뭐 저 앞에서 잘 울어요. 뭘 그런 것까지 또 하려고.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울면서 하는 얘기에 골자가 지금은 어렵지만 합류하겠다? 아니면은 잘 가라?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은 아니지만은. 근데 왜 이번에는 왜 하는 겁니까? 1월 초에. 글쎄 제가 이 청문회 하느라고 사실상 나경원은 김성태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뭐 국회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나경원 의원이 참 각종 선거는 출마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저도 이 서울 강서 보수당으로서는 힘든 지역이지만 저도 내리 삼선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나경원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팔 걷어붙이고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꼭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정유라가 영린이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유라를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제가 지난번 독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를 파악을 했고 이제서 밝히는데 그 다음날 제가 특검을 만났어요. 만나 제가 정보를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내일이면
딱 2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올해까지 특검이 만약에 정유라를 체포하지 못하면은 특검에게 제가 주었던 정보를 다음 주에 이 교통방송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까를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이 알 정도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민석 의원의 그런 집중력이나 또 분석 기획력은 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저는 오늘 박수 받으시더니 저를 많이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뛰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말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미국 텍사스주 육군병원에 4박 5일 뻗치기 결과 부대 헌병대에 잡혀간 안민석. 그러신다니까는요. 근데 그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숨어있는 조대희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 찾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월호 아이들이 저는 찾아준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베를린 스타디움의 독일 1936년에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조선 대한민국인으로서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동상을 그 베를린 스타디움의 골이 나는 지점에 이렇게 동상을 제망하게 됐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구치소장 제가 면회 전문가거든요. 진짜 웃지 마세요. 정봉주 의원 1년 제가 면회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하고 친한 김재현 의원이 4년 지금 실형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또 면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면회를 제가 100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장들이 저하고 다 알아요. 그 과장들이 저한테 기팀해 주는데 의원님 소장을 조져주십시오. 소장. 그래서 아주 소장이 하는 이 짓을 보니까는요 아주 과간이 아니고요.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무부 차관은 제가 추정키로는 황아묵의 그분하고 계속적으로 또 지시를 받지 않는가라는 저의 이제 추정인데요. 그래서 구치소에 대한 그런 아주 어떤 만행에 가까운 엽기적인 행태, 그리고 제가 막 어제 소리 지르자 박영선 의원이 찍은 거 보셨죠? 최순실 나와! 저기 최순실 있잖아. 그 바로 앞에 최순실을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목소리를 제가 질렀는데요. 뭐 내리사선의 품격보다 너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의원님. 최순실 만나는 인원에 의원님. 명단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저를 빠뜨렸어요. 이것은 최순실하고 저하고 대면을 막으려는 또 검은 손이 작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이 이 구치소 청문회는 안민석이가 제안을 했는데 안민석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의원님 거의 10분 가까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 다 썼어요. 다른 청문회는 저희가 방송으로 생중계로 봤는데 특히 최순실 씨 구치소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텍스트 몇 줄로 보도로 접한 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를 전달한 매체 중에 일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 정도의 뉘앙스로 비춰질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제 최순실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에서 어떤 대화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캐치하셨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시간이었고요. 최순실에 대한 분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 최순실은 한 90분 정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다? 예. 그런데 한두
의원만 빼고서 그 연기에 다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마치고 악수를 해주면서 힘내세요. 들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 이름 밝힐 수가 없고요.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이 최순실 말 한마디 끌어내 보려고 침을 그냥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심지어 세월호 4월 16일 날 뭐 했냐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구치소 측 때문에 사상, 저렇게하고 사선이라고. 참, 내 어제 보니까 좀 가관이었어요. 서울구치소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감동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결을 하고 구치소랑 싸우면서 법무부랑 싸우면서 들어가는 위안을 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0여 명을. 그래서 좀 각 교섭단체별로 제안을 나눴는데, 그래서 뭐 3명, 1명씩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3명에도 못 끼더라고, 하여튼. 업무가 있어서, 업무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막상 들어가는 이제 개령을 해야 되는데, 맹달이 빠지라니까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다 뭐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정말 이 열기가 그리고 열정이 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선의원이니까 양보한 거구나. 난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그래도 저 친구라뇨. 이 형이 당연히 또 자기를 또 챙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상 제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오늘날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에서 여기 계신 안민석 의원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2차 청문회에서 장시호 정의라고 알죠?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온 국민이 최소한 몇 천만 국민이 지켜보는데 썸을 타고 있고. 아니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밉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짤 건데 그래. 그렇지만 어제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참 우리 국민들 앞에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의 진상과 억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좀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 차원에서 수건방 안에서의 그런 신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아쉬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3살짜리 아이 이렇게 보살피고 비유 맞추면서 돌사진 하나 찍듯이 거의 위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화 조금만 세게 들어가면은 옆에 여성교도관에게 나 간다 그러고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처벌받아도 좋으니까 청문회에서는 이 자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 고생했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이 사이코패스 다루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살 구슬러 가시면서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살살 구슬려서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감방 청문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내세워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해주실 역할이 모레 본회의가 있어요. 그날
최순실 강제 구인 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최순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보니까 결국에는